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 자, 그 네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소단은 맑은 슬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수필이라는 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신변잡기적인 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미를 기록한 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재 176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맑은 슬픔이라는 말이 가능할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가 지금은 내가 사는 일산에 올라와 병원에 다니시고 있다. 어머니는 위암 수술 이후 음식을 많이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마르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황은 어떻죠? 위암 수술하신 이후에 음식을 많이 드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머니의 상황이에요, 지금. 며칠 전 어머니께 운동을 겸하여 가까운 상가의 큰 식품 가게가 문을 열었으니 먹을 것이 있는지 가보자고 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배려를 한 거죠.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얼른 따라 나섰다. 찬바람이 이는 인도를 걸으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걸어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인지 어머니와 나의 복복과 보행 속도가 맞지 않았다. 나는 몇 발짝 앞서가다가 어머니와 사이가 많이 벌어지며 서서 기다리고 또 앞서가다가 기다렸다. 기운이 없는 어머니는 구부정한 모습으로 힘겹게 따라왔다. 어머니를 모시고 식료품 가게로 가는 거죠. 근데 복복이 맞지 않아요. 새로 개점한 식품 가게는 야채, 과일, 과자, 고기, 생선 등 다양하고 싱싱한 식료품을 팔았다. 어머니는 먹을 것이 많이 쌓여있는 매장 안을 몇 바퀴나 둘러보시기만 했다. 왜 드시고 싶은 것을 안 사느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했다. 매장 안을 몇 바퀴나 도셨다라는 건 몇 바퀴나 매장 안을 둘러보기만 했다라는 건 어쨌든 무언가를 어머니께서 뭐 했다라는 거죠. 찾고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께서 무언가를 찾고 계신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맛과자가 안 보인다고 했다. 종업원에게 물으니 맛과자 같은 것은 안 판다고 했다. 어머니가 지금 사고 싶은 건 뭐예요? 맛과자죠. 어머니가 찾는 것은 뭐였어요? 맛과자입니다. 어머니는 맛과자 대신 다른 것을 사려고 이곳저곳 식품 진열장 앞에 쪼그려 앉아 물건을 집었다 놨다 하며 한참 고민하셨다. 그러더니 식품 가게를 나오시기 직전에 칼국수 사리 한 봉지와 알사탕 한 봉지를 얼른 집어들었다. 그 큰 매장에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 산 것이 칼국수 사리와 알사탕인 것이다. 그건 뭡니까? 싸구려 음식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사실 좋은 것들 드시고 그 싸구려 음식을 드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찾기 위해서 글을 읽어야 해요. 어머니가 그런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을 본 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안쓰럽고 슬픈 마음이 들었겠죠. 식품 가게를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떡 파는 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 길가에 있는 떡집은 문이 닫혀 있었다. 큰 가게에 딸린 다른 떡집에 갔더니 거기도 문이 닫혀 있었다. 다행히 큰 가게에서는 맛과자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맛과자를 찾는 사람이 없어 과자 봉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떡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맛과자 봉지를 들고 나는 칼국수 사리와 알사탕 봉지를 들고 신호등 하나를 건너 집으로 왔다. 맛과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먼지가 쌓여 있었다라는 소리를 통해서 요즘 사람들은 맛과자를 잘 찾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어머니는 맛과자 봉지를 든 채 맛과자를 산 가게 승강기 앞에서 한 번, 신호등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인도에서 한 번 쪼그려 앉아 쉬었다. 많이 힘드시냐고 물으면 기운이 없다고만 했다. 자, 이 부분 기억 이유를 묶어볼까요? 어머니 건강이 어때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일어날 때까지 우두커니 옆에서 서서 기다렸다. 주저앉은 어머니가 겨우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나는 옆에서 보폭을 맞추어가며 걸음을 옮겼다. 이제 뭐예요? 어머니하고 보폭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보폭을 맞춰 걸으니 어머니와 처음으로 일체가 된 느낌이었다.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겨울 하늘 별들이 찬바람에 맑게 닦여 빛나고 있었다. 나의 별국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다. 자, 중간일에 부분 한번 살펴보면 식품 가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낀 거죠. 보폭을 맞췄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회상하며 쓴 어머니와 나의 추억이 지극히 서로 섞여든 시.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다. 멀덕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더기는 거의 없고 국물만 많은 국입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거죠.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손님처럼 마루에 앉혔다. 뭐 정성을 다하는 태도죠. 나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이 나타나는 태도죠. 신사기 그릇 앉아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조심조심 받들고 나오셨다는 걸 통해서도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성스럽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국물 속에 떠있던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이 별들과 달은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 눈에선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별빛 사리. 이건 어머니의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죠. 맛있는 것을 먹이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마음, 그죠? 맑은 국그릇 소리, 숟가락과 별이 부딪힌다는 건 뭡니까? 건더기가 없다 보니까 그 국그릇 속에서 내가 뭐예요? 건더기를 찾느라 이렇게 저렇게 국그릇을 부딪히는 소리겠죠. 자, 이런 모습. 이는 가난한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죠. 자, 멀덕국은 내 고향 충청도 청양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건더기가 없는 멀건 국을 말한다. 멀덕국은 건더기가 없는 멀건 국. 이 멀건 국이 밥상에 올라오면 아이들은 항상 투덜거렸다. 건더기가 없다고. 건더기란 다름 아닌 고깃덩어리를 말한다.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건더기를 많이 넣고 국을 끓일 수 있었겠는가? 중학교 때였던 과거 회상이죠. 학교 독서실에서 늦게 나오면 한밤중에 마루에서 어머니의 밥상을 받아먹게 일쑤였다. 국이 나오는데 건더기보다 국물이 풍덩거릴 정도로 많으니 국그릇 속에 별이 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숟가락으로 맑은 국물을 뜨면 별 수제비가 숟가락 위에 얹혔다. 밤에 밥상을 받다 보니까 뭐예요? 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별이 비치고 마루에서 받아먹다 보니까 달이 비치고 한다는 소리예요. 국물 속에 비친 별이겠죠, 사실. 달이 뜨는 날 밤이면 국그릇 속에도 달이 떴다. 그 큰 달을 건져 먹으면 정말 배가 부를 것 같다. 한참 끌 때라 건더기를 찾아 숟가락을 부지런히 휘젓다 보면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면서 맑은 소리를 냈다. 건더기가 적을수록 더 맑게 들리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이죠. 어머니는 건더기를 찾느라 자신의 휘젓는 국그릇에서 맑은 소리가 날수록 더 슬펐을 것이다. 어머니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마침 별빛을 반사하여 또 얼마나 맑은 슬픔을 주었겠는가.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애잔한 슬픔이겠죠. 그 맑은 슬픔의 의미를 알겠죠? 멀덕국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자식에 대한 애잔한 슬픔이죠. 자, 별국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맑은 슬픔을 떠올린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78쪽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5일장에서는 어머니는 걸음이 느린 나를 앞세우고 시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맛과자를 사주셨다. 이 맛과자는 결국 뭡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맛과자를 찾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걸음이 느린 어머니에게 맛과자 봉지를 사서 들리고 집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다. 이제는 과거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맛과자를 사주셨지만 지금은 내가 어머니에게 맛과자를 사드리는 것이 슬프다 이 소리죠. 눈물 글썽한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눈물에 구출되어 들어오는 겨울 별빛을 바라보다가 맑은 슬픔이라는 말을 생각해냈다. 결국 대상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애잔한 슬픔이죠. 그래서 옛날과 대조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슬픔이죠. 결국 맑은 슬픔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나에게 느끼는 슬픔,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슬픔. 자, 쏟은 한눈에 보기, 글의 종류는 수필이라 그랬고요. 주제는 뭐였습니까? 지극했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기억과 쇠약해진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이 두 가지. 산문 속의 운문을 삽입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별국이라는 시를 삽입했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글쓴이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구성 보실까요? 자, 처음, 중간, 어머니의 근황을 소개했고 10분 가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꼈다. 중간 이는 별국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맑은 슬픔을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 옛날과 대조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글쓴이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 예전에는 걸음이 느린 나를 앞세우고 걸어갔다면 지금은 나가 쇠약해진 어머니를 앞세워서 보폭을 맞춰 걷고 있다. 어머니가 어린 나에게 맛과자를 사줬다면 나가 어머니께 맛과자를 사드렸다. 어머니가 어린 나를 보살펴줬다면 나가 쇠약해진 어머니를 보살핀다라는 과거와의 차이점. 나와 어머니가 느낀 정서적 동질감. 과거에는 뭡니까? 어린 자식에게 가난해서 멀더꾸고 끓여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느낀 어머니의 슬픔. 하지만 현재는 쇠약해진 어머니를 보며 느끼는 글쓴이의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맑은 슬픔이다라는 맑은 슬픔의 의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오마이노트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적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